김교수들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홍김 김양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김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 가장 핫 너무 뜨거워서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너무 이슈죠. 뜨겁죠.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가요? 챗 GPT? 네네네네네. 요즘 뭐 챗 GPT를 챗 GPT. 모르면, 네네네. 이 챗 GPT. 이거 저 사실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데, 아무튼 이 친구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챗 GPT.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챗 GPT. 이게 도대체 뭔가? 너는 누구냐?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접 챗 GPT에게 이게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소개? 그렇죠. 너를 소개해봐라. 그랬더니 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챗 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이제 큰 데이터 집합에서 학습해서 텍스트가 생성되거나 그리고 또는 문장을 이해하고 또 분류하고 이런 다양한 작업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그 기계대 프로그래밍 또는 자동 번역 그리고 질의응답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라고 GPT가 얘기했어요. 좀 어렵게 설명하는. 똑 부러지게 자기소개를 하네요. 근데 똑 부러지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답한 경향이 있다. 저희 인문학도가 듣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챗 GPT가 뭔가 이렇게 본인 소개가 너무 어렵다면 쉽게 가자. 그래갖고 제가 한번 도대체 챗 GPT가 뭔가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 요즘 너무 핫하기도 하고 제가 또 떡상을 살짝 노리고 챗 GPT와 광고, 이 챗 GPT AI 그 광고에 어디까지 들어왔나 요걸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광고 김교수에서 지금 다뤄볼까 하는데 아무튼 그 틈새 이 홍보. 네, 좋아요. 좋았습니다. 의뢰합니다. 네, 자 요걸 찾아보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뭔가는 설명이 엄청 많긴 한데 요약하면 엄청 똑똑하다, 뭐 프로그래밍이다, 뭐 이런 내추럴 언어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도대체 그럼 얘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알았겠고 똑똑한 건 알겠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뭐 그냥 뭐 꼭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챗 GPT로 그냥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챗 GPT로 뭐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본 것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학생들이 리포트를 썼다, 뭐 책을 쓴다 이런 거는 뭐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예능계나 음악계에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느낌의 음악 코드를 넣어달라. 내가 알고 싶다. 그 코드를 쫙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요? 네. 그리고 노래 가사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나 이런 걸로 리릭, 가사를 좀 적어줘. 뭐 쫙 라인에 맞춰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챗 GPT가 다른 형태의 AI하고 콜라보도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드전이라고 그것도 유튜브에 찾아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프롬프트라고 기본 값을, 그러니까 어떤 디스크립션을 넣어줘, 뭐 어떤 고양이를 그려줘, 뭐 달에 착륙한 고양이를 그려줘,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주면 그림이 1초 안에 나와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디스크립션이 좀 스페시픽하면 구체적이면 더 원하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챗 GPT에서 이제 디스크립션을 쓰는 거죠. 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쭉 디스크라이브 해줘. 그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니까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그 미드 전이에다 넣으면 그러면 진짜 완전히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상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피소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교묘히 포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챗 GPT와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제가 다양한 작품 생활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고양이 작품을 몇 개 만드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제 프로필 사진도 했지만 완전 작품의 수준이 웬만한 그래픽 디자이너보단 낮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시작 그 전주에 과 모임 리트릿이라고 하죠. 사실 이건 살짝 좀 딴 얘기긴 한데 해도 되죠? 그럼요. 근데 저는 왜 이걸 리트릿이라고 부르는지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리트릿은 뭔가 대접을 받으러 가는 그런 이벤트 같은데 그냥 달마다 있는 과 미팅에다가
하나 더 이제 더해가지고 방학 끄트머리에 하는 건데 왜 리트릿이라고 하나 항상 궁금했어요. 챗 그러면 GPT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죠. 그 챗 GPT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리트릿 전날 학과장님께서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챗 GPT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 급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교수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이게 이 정도로 파장이 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제가 뭐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미팅 끝나고 궁금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죠, 당연히. 그런데 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내주는 과제 중에 이론을 몇 개 정해서 요약하고 비교하는 뭐 그런 과제가 있어서 요거 한번 챗 GPT 한번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명령어를 몇 개 넣었어요. 이론 몇 개 정해서 요약하고 비교해 달라. 그랬더니 길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각각의 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비교를 하는 거는 제가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을 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까지는 못 갔는데 그 소문에는 연구 논문도 이 챗 GPT로 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명령어 제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지어서 몇 개 더 넣으면은 어느 정도의 한 뭐 챕터 정도는 진짜 만들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긴 했어요. 아니,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그 챗 GPT에 대한 걸 좀 보다 보니까, 이 챗 GPT로 책을 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책에, 예를 들면 두 아이가 뭐 그 어드벤처를 떠나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줘. 그럼 되게 러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얘가 쭉 주면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줘. 뭐 이러면 또 그거를 또 계속 얘들 진화하듯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타겟 대상에 되는 나이, 몇 살을 타겟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그 타겟들이 사용한 언어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자, 이제 챕터별로 타이틀을 정해줘. 그럼 챕터 음, 7개로 만들어줘. 그럼 챕터가 7개가 나오고 와, 진짜 농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니까 한 5분에서 7분 거기다 편집을 하지도 않은 건데도 5분에서 7분 사이에 정말 책 한 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챗 GPT의 가능성이 대단하다 해서 감탄도 나왔지만 진짜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와, 좀 무섭긴 하네요. 그리고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챗 AI죠. AI는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음. 학습을 한다는 건데요. 요즘 돌아다니는 짤들 많이 보셨을 건데 어떤 사람들은 게임의 룰을 알려주고 예를 들어 오. 끝말잇기나 초성 게임, 한국말로 할 음. 경우에는 그런 말로 하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이 챗 AI랑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도 봤어요.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은 저희 팟캐스트가 뭐 그 정도로 파장력이 있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슬프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이 챗 AI가 우리 밥벌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궁금한 거니까 일단은 우리끼리 아는 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이 에피소드를 급하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이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는데 이 숙제를 이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쉽게 그냥 싹 돌려갖고 내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인데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온 세계의 대학들이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짧은 에세이 숙제는 몇 번 채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거뜬히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 라이팅 수업에서 뉴스 아티클 쓰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PR 수업에서 프레스 릴리즈 쓰는 과제 이런 거는 몇 가지 키워드만 이렇게 탁탁탁 제시하면 챗 AI가 바로 다 써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사실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이 며칠 동안 이 챗 GPT하고 끝없는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10분짜리 이런 주제로 유튜브를 할 거니까 이제 제가 시험 삼아 거기에 대한 제목하고 스크립트를 써줘. 이렇게 하니까 음. 아주 포맷도 스크립트 형식에 맞게 그리고 중간에 요 말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같이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인트로부터 아우트로까지 전부 다 와, 써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잘 쓰더라고요. 아, 진짜요? 약간 움찔하셨겠어요. 아, 얘 그렇죠. 뭐지? 이러면서. 그런데 학교에서 나눠준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봤는데 그거 보니까 많은 대학들에서 챗 GPT로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사실 챗 GPT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챗 GPT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교수들이 이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강의 계획서를 대신 만들어주고 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어떤 액티비티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플랜해주고 오, 그리고 좋다. 짧은 이제 퀴즈 같은 거는 챗 GPT한테 이런 내용의 퀴즈를 만들어줘 이러니까 두두두두둑 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장 이제 좀 혹했던 건 학생들한테 이메일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음, 요런 내용에 누구한테 이메일을 좀 써줘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메일이 너무 이렇게 유려하게 깔끔하게. 착착착 써져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사실 좀 음. 깜짝 놀라기도 했고 혹하기도 했어요. 아니, 영어로 이메일을 쓸 일이 저희가 너무 많잖아요. 뭐, 같은 맞아요. 교수들한테나 학생들한테나.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장을 쓸 때, 요렇게 쓰는 게 맞나? 아니면은, 요런 표현을 좀 써야 되나? 너무 루드한가? 막 이러면서 진짜 시간을 많이 쓰는데, 아, 진짜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음. 보내는 건 시간도 절약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알아두면 더 좋은 거는 텍스트에 기반하는 기술이라서 텍스트가 아닌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음, 틱톡의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미지 뭐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한 뭐 명령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는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 챗 GPT가 웹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음, 때문에 이 챗 GPT의 경우에는 2022년에 나왔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 이외의 것들, 즉 2021년 이후에 새롭게 나온 정보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만 하는 그런 그 텍스트 생성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그런 명령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사실 음. 저도 이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걸로 숙제를 대신할 거가 우려가 된다면 최근에 나온 뭐 이런 레퍼런스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개발 중인 기술이라서 지금 아직 한계가 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발전하니까 정말 어제랑 오늘이 또 다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이 챗 GPT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좀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들은 그럼 이 신기술의 위협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챗 GPT가 쓴 텍스트를 이렇게 걸러주거나 이제 찾아주는 그런 기술도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맞아요. 들면 허깅 페이스나 또 이 22살 그 프린스턴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GPT 제로라고 사실 이제 이걸 쓰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영상을 찾아봤는데 음, 그러면 요걸로 지금 이제 우리가 표절 그 검사를 하듯이 음, 이게 챗 GPT로 사용했는가라고 이제 걸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또 더 발전을 하면 요것도 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지금 요런 기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표절 같은 거 걸러주는 터니린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속 이렇게 챗 GPT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걸로 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그 펜스테이트에서 그 박사생일 때 이제 티칭을 하니까 그때 이 터닝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 관리 시스템에 아예 연결이 돼 음, 있어가지고 썼었거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세이프 어사인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곧 AI 이런 베이스로 만들어진 숙제 같은 거는 좀 디텍트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음, 그리고 일단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너무 이 기술 자체를 부정하고 애들한테 무조건 야, 너는 이거 절대 쓰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쓸 애들은 쓰니까 그래서 음, 오히려 최대한 이 AI 기술을 안고 가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육도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제 자체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반드시 적용해서 해야 음, 한다.
뭐 이런 채점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리고 특정한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에세이를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 그렇게까지 그 구체적으로는 AI가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스크립트를 그런 이제 토크쇼나 아니면 라디오 스크립트를 챗 GPT로 한번 써보니까 사실 그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게 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챗 GPT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제가 며칠 동안 보니까 아, 이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아, 요거는 챗 GPT로 썼다. 근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초기화 단계라서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챗 GPT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비유를 하자면 창이 놀랍게 발전한다면 그에 걸맞게 칼집이나 이걸 잘 넣을 수 있는 칼집이나 방패들도 이제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계속적으로 인지시켜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비유가 되게 멋지네요, 광님. 요즘 표현 연구도 좀 따로 하시나 봐요. 챗 GPT에서 좀 얻어왔습니다. 챗 GPT가 했다고 하기에는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 티 났나요? 네네네.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만들 때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AI가 대신한 숙제를 나는 이런 식으로 다 걸러낼 거다. 아니면은 뭐 초고를 만들 때는 AI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무리는 반드시 네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나는 AI가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니네가 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할 것이다. 만약에 걸리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아예 그 강의 계획서에 문구를 넣어주면 좋다고도 그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교수가 이 기술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호를 미리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알아서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너무 과제 자체를 학기 마지막에 막 몰아서 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이제 왜 일이 너무 많아지면 애들이 긴장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레벨도 너무 높아지니까 자기가 직접 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 이게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막 아 모르겠어 나 그냥 어디서 찾아서 그냥 보고 뵙길래 이런 식의 치팅하려는 그 욕망이 커져서 기말 페이퍼 같은 좀 큰 과제는 학기 중간중간에 조금씩 쪼개가지고 준비를 하게끔 뭐 수업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놓으면 아예 애들이 이제 이런 챗 GPT 같은 AI 기술의 의존을 많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챗 GPT는 약간 계산기 같은 걸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거를 손으로 풀 수도 있지만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챗 GPT를 이용한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거에 완전 의지를 해서 하게 된다면 문제인데 만약에 3 곱하기 4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챗 GPT가 거의 계산기 수준이 돼서 답을 주는 거니까 그걸 아니라 3 곱하기 4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디렉션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좀 사람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저희도 좀 공부를 한다면 이 기술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이 챗 GPT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교수님은 아예 과제에 어떻게 챗 GPT를 이용하는 건지 그걸 쓰고 난 다음에 레셔넬을 쓰라고 아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챗 GPT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온 이상 이거는 저희가 배제를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뭐 계산기도 얘기했고 뭐 이제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워크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디렉션을 준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은 챗 GPT가 무료거든요. 그 무료로도 저도 뭐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챗 GPT 플러스라고 유료 서비스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재 미국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알아보니까 한 달에 20불 정도를 내면 그것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20불을 내면 어떤 베너핏이 있냐 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아까 웹에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가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비즈니스랑 어떻게 콜라보를 해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웹 베이스는 안 돼 있지만 다음에는 구글처럼 웹 베이스에 기반을 해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주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왜 우리가 뭔가 물건이나 제품 같은 거, 제품이나 뭐 서비스 하면은 프리 트라이얼 기간을 주잖아요. 뭐 일주일이든 뭐 한 네. 달이든 써보고 네. 좋으면 계속 쓰게 되고 근데 써보다가 완전히 중독돼서 더 이상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챗 GPT가 그런 프리 트라이얼 기간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하게 써보면은 또 여기 중독이 돼서 맛을 들이면 요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아니 그 몇 개 숙제 좀 해보겠다고 만약에 혹시 이게 유료가 되면 아니 돈을 내고까지 이거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하더라도 혼자 해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 요즘 저만 해도 뭔가 뭐 이메일이 안 써진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럼 저도 모르게 GPT를 열어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어도 예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어였거든요. 되게 공손해지고 있어요. Could you? Please? 좀 웃긴 상황들도 있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과 이제 매달 한 번 있는 전체 미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수 한 명이 얘기하는데 챗 GPT한테 뭐 하나 대신 써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unethical하다, 오, 부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오. 그러니까 아마도 대신 써달라는 말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진짜 이 AI가 똑똑하긴 똑똑한가 봐요. 오늘 수다 마무리하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오늘 에피를 준비하면서 공대 쪽이나 다른 전공 쪽, 특히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전공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수학과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공대 전공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커뮤니케이션 쪽 이외에 다른 전공의 교수분들의 의견도 좀 더해서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번 에피소드가 기획이 되기도 했고 아직 실질적으로 이 챗 GPT가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죠. 11월쯤인가 그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나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상을 해보는 수준이라서 막상 어떤 분들을 섭외해서 무슨 얘기를 해봐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저희 둘만 일단 알고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기술에 접근하고 이제 사용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거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그거와 이제 주변에서 좀 주워들은 얘기 요거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러한 연유로 내용이 그렇게 뭐 깊지는 못하다는 것을 일단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할 정도면 저희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 이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학기 지난 뒤쯤 이제 여름방학 때 혹시 이 챗 GPT랑 그 후발주자로 나오는 여러 가지 챗 AI 기술들 오늘 또 들은 얘기는 이제 빙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 구글 크롬은 아직 전혀 안 되는데 빙 같은 경우에는 요 접목한 그거를 벌써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bing.com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 대충 이렇게 느낌만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챗 AI는 또 구글에서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더 난리 부르스가 이제 날 때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뭐 한두 분 더 초대해서 제대로 수다를 떨어보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 구글에서 그 버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시연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대답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대답이 나와서 오류가 디텍트가 돼서 망신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아,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그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네, 네, 소문이. 폭락했어요. 네, 제 친구 구글 주식 그 주주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죠.
아무튼 이게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AI가 발전하는 만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러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니까 앞으로 다음에 저희가 게스트 모시고 이 주제로 얘기할 때 와, 정말 챗 GPT가 어디까지 성장해 있을지 아니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돼가지고 뭐 성장이란 말도 우스운 건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 있을지 어디까지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무섭긴 한데 뭐 뚫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모르죠. 또 나중에 막 어떻게 하면서 제가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광김이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무기가 나오면 또 그 무기에 대적하는 다른 방어 무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사람은 기계보다는 아직은 더 똑똑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저는 뭐 인간관계를 좀 넓혀서 섭외를 잘할 수 있게 기초 작업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저희 팟캐스트가 유명해지면 섭외가 더 쉬워질 것 같긴 한데 그건 제 마음대로는 안 되는 영역이니까 일단 제가 열심히 깨톡 좀 하면서 영업을 일단은 좀 뛰고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 광고 김 교수 제 유튜브 채널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시콜콜 구독을 위해서라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번 챗 GPT 관련 광고 그 영상 에피소드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김 교수들 시시콜콜의 구독자님들을 좀 모셔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올라오는 광고 김 교수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 꿈은 구독자가 50명 정도 넘는 건데 뭐 너무 소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50명만 되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팟빵이랑 애플 팟캐스트 합해서 한 21명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뭐 절반 이상은 저희들 뭐 지인 구독자들일 테니까 진짜 뭐 일면식 하나 없는 그 순수 구독자분들은 10명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챗 GPT로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얘기로 끝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교수님들이 약간 산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있다고. 교수님들이 그러잖아요. 자,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거의 수업의 절반을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런 교수 둘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타령 그만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저희 김 교수들 시시콜콜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에피 들고 찾아올게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